모란꽃 피는 6월이 오면 또 한 송이의 꽃 나의 모란 추억은 아름다워 밉도록 아름다워 해마다 6월을 안고 피는 꽃 또 한 송이에 또 한 송이에 나의 모란 행여나올까 창문을 열면 또 한 송이의 꽃 나의 모란 기다려 마음 졸여 애타게 마음 졸여 이 밤도 달빛을 안고 피는 꽃 또 한 송이에 또 한 송이에 나의 모란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은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60세이든 16세이든 죄송합니다. 60세이든 16세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사무엘 울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먼저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제가 초딩 친구 모임이 있었어요. 1박 2일로 그야말로 너무 오랜만에 이제 2년 전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한번 만나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 팀하고 이제 광주 팀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1박 2일로 우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방문하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방문한 것이 이제 거의 뭐 58년 좀 돼가지고 갔을까요? 거의 60년이 다 돼가지고 초등학교도 방문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린애와 같이 즐겁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그동안에 이제 그 방송할 시간이 지나고 좀 늦게 됐죠. 지금 먼저 부른 지금 목이 너무 갈려가지고 좀 그렇게 그랬습니다만 또 한 송의 나의 모란, 또 한 송의 나의 모란은 김용호 작곡, 조드남 작곡이죠. 김용호 작사자는 1912년도에 나서 1973년에 사망한 마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메이지 대학원 법과를 나온 분이고요. 시인이자 언론인, 단국대 교수, 신문학 동인으로 지냈는데요. 해방 전에는 굴욕적인 민족사적 상황에 대한 분노와 그렇게 이제 그런 시를 썼는데 해방 이후에는 순수 서정시로 바꿔서 노래한 많은 시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그 노래를 작사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두남 작곡가는 여기 이제 1912년도 이분도 1912년도 나서 1984년에 72세로 사망한 분인데요. 평양 출생이고 피아니스트, 작곡가, 교육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선구자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구자, 옛 이야기, 그리움도 그런 것들을 조두남 작곡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낭송한 청춘은 사무엘 울만이라고 1840년대 사람인데요. 미국 출신이자 사회사업가이고 시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사회사업에 헌신한 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청춘이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78세에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청춘이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Youth is not a time of life, but a state of mind.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어서 인상적이어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니라 마음이 젊어야 그것이 젊은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마음에 닿아서 이 시를
읊어봤습니다. 목이 굉장히 가라앉아가지고 제가 좀 그러네요. 오늘은 16강이 됐습니다. 벌써 16강이 됐는데 꿀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꿀벌이 사라지면, 그죠? 꿀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각이 들죠. 지난 약 5억 년 동안에 우리가 5번의 지구 대멸종을 겪었죠. 멸종을 겪었는데 그 멸종 기간에도 곤충들은 살아남았대요. 그러니까 곤충은 어떻게 보면 인류보다 더 생명력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특히 꿀벌은 지구상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인간도 4년 이내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나 꿀벌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꿀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전 세계의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에서 65%가 꿀벌의 꽃가루와 수분 공급에 의해서 생산을 해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꿀벌은 그 어떤 제조나 가공이 없이 건강식품이라든지 천연 감미료 또 향료 같은 완전식품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우리가 먹는 벌꿀 있잖아요. 벌꿀의 효능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효능. 소화효소 기능 있죠. 소화도 잘 되는 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죠. 또 해독작용을 하면 독소를 빼내는 거. 그러니까 독소나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근데 포도당을 함유하고 있고 부패 방지의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부 처리를 이걸로 한답니다. 미라 같은 거 할 때 방부 처리할 때도 그 꿀을 바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밖에다가 놔도 온도만 조정을 잘 해놓고 관리만 잘하면은 빨리 부패하지 않죠. 그래서 그랬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밖에다 놔둬도 별로 변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항균 작용.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거나 잇몸 질환을 치유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발라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참 효과가 적이었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산화 작용, 황산화 물질이 있어서 황산화물이 함유하고 있고요. 숙면 효과, 푹 잠을 잘. 저녁에 따뜻한 물에다가 꿀 한 스푼 타서 이렇게 마시면 잠도 잘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화 방지, 또 다이어트 효과.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날씬해지죠. 적당히 잘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면역력이 증가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은 매년 5월 20일을 꿀벌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꿀벌. 그 배경으로는 무분별한 농약 사용이나 그다음에 환경위기로부터 멸종에 처한 꿀벌의 보호를 위해서 제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꿀벌의 현상을 한번 지금 현재 그러면 꿀벌이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양봉장에 있는 꿀벌 40~50%가 최근 몇 년 사이 자취를 감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보다가 군집 붕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붕괴 현상이 반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유엔 자료에 의하면 야생벌 2만 종 중에 1만 내지 1만 1,000종이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렇게 그 환경이 좋은 그 꿀벌 같은 거 많이 나는 아르헨티나 같은 그 학술지에 의하면은 그 20년 사이에 꿀벌의 절반이 감소했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해남 등 전남과 영남의 지방 같은 농가, 양봉 농가에서도 꿀벌, 그러니까 일벌이잖아요. 꿀벌이 일벌과 여왕벌과 애벌레 같은 것들이 집단 폐사하거나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갔다가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나가면. 그렇게 해서 절반 이상의 벌통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양봉을 했는데요. 그분이 어느 때인가 붙어서 하지를 못하고 그만뒀다 그래요. 그 굉장히 좀 오래됐죠. 한 7, 8년 정도 그만둔 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청이라든지 농림수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꿀벌의 폐사가 아주 심한데 특히 전남 지역, 경남, 제주 지역은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답니다. 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양봉 농가가 그만큼 더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많이 하는 것이 많이 않기 때문에 피해도 그만큼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꿀벌 피해의 그러면 원인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꿀벌 피해 원인은 엘니뇨나 라니노 같은 이상기후, 그러니까 계절이 어긋납니다. 막 겨울에도 이상기온이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느닷없이 꽃이 피는가 하면은 또 봄이 돼서 이제 꽃이 피어야 할 때 갑자기 한파 같은 추위가 오고, 그렇게 계절의 추위와 따뜻한 날씨와 그 추운 날씨가 막 뒤바뀌는 현상. 그리고 밤낮의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낮에는 막 옷을 벗을 정도로 덥다가 또 밤에는 엄청 추워지는 그런 일교차가 심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꽃의 개화 시기가 불안정해진답니다. 그래서 꿀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벌떼가 약해지는 그런 것이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꿀벌 피해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지구온난화로 꿀벌의 서식처가 계속 줄고 있고, 따라서 꿀벌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 꿀벌이 살기 좋은 온도가 있죠. 그 벌꿀의 온도는 그 32도에서 35도 사이가 가장 좋은 적정 온도랍니다. 그리고 습도는 60%, 60%. 그런 데는 그 온도가 안 맞이고 너무 그러면 자라지도 못하고 죽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겠죠. 세 번째는 농약과 살충제 살포, 또 화학비료, 살충제를 살포하거나 화학비료를 많이 쓰거나 해서 꿀벌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농지 개간을 하죠. 농지를 개간을 해서 논으로 만들거나 또 목장을 만드는 방목장을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건설, 그 주택지 도시 건설을 계획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한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가 줄어들고 또 꽃들의 식물들이 자라는 장소들이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꿀벌의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꿀벌의 멸종을 그러면 막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인데, 결국은 온난화나 전부 그 이산화탄소 문제가 많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중립화를 실천해서 이상기후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또 이산화탄소에서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화를 실천을 해야 되고 있고, 그래서 기후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차를
이제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꿀벌의 생존을 위해서 꽃을 많이 심는 거. 꽃을 많이 심으면 이제 그 꽃가루를 많이 묻혀서 좀 생장할 수 있도록 벌꿀벌이들이 그래야 되겠고요.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생물이 다양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꿀벌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면 인간도 점점 사라진다는 그런 과학자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인간도 결국 사라진다. 꿀벌의 개체수가 줄면 꿀벌의 수분에 의해서 생산된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견과류 같은 것들이 생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인류의 식량난에 봉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가도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복숭아, 사과, 멜론 그런 과일들, 그 다음에 뭐 블루베리라든지 호두 같은 견과류들, 그 다음에 뭐 양파, 고추 같은 채소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수분 공급을 해주는데 그걸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벌이 사라지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꿀벌의 수분 서비스를 돈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168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168조 원으로 추산을 한답니다. 이제 점점 꿀벌과 같은 익충은 감소되고 해충이 갈수록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 같은 공습이 농작물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익충은 사라지고 해충은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한 그 원인들은 전부 인간이 저질러 놓은 것입니다.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이 약재들은 원인자 책임 원칙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정말 it's too late, 너무 늦어버린 거죠.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의 정상들이 환경에 대한 각별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실천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심스럽게 전쟁이나 하려고 그러고 불화하고 한심스러운 정상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정말 지구 환경에 대해서 저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 또 컨디션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뵙고 싶고 또 하나하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 조금 미흡하기 짝이 없지만 한번 올려봤습니다. 벌써 6월도 중순이 넘었네요. 정말 빠르네요.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데 너무 빠르고 이제 가뭄도 시원하게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시원하게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